대통령 금치산자. 아, 다시 윤석열 발언 정리 좀 해야 돼 지금. 너무나 커져가지고. 이거 심각합니다. 윤석열이 한 발언이에요. 뭐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입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여러분이요, 윤석열 좋아하는 사람은 뭐 저게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역대급으로 이렇게 모자란다 전 처음 봐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말을 너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실수하는 측면도 있고. 근데 이번에 말실수라는 차원을 넘어서더만 상상을 초월해요. 그거를 한번 우리가 집중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나갈 때마다 사고를 하나씩 치는데 나갈 때마다 점점 더 크게 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 이란이 한국 대사를 소환해서 항의를 합니다. 우리가 왜 독도는 뭐 이런 발언이 나오면 일본 대사를 전문 용어로 초치한다 그러잖아요. 야, 들어와. 어떻게 된 거야? 해명해봐. 이거거든요. 근데 더 골 때리는 게 지금 이제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외무부는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정확하게 뭐였냐면은 윤석열이 얼마 전에 우리가 독자 핵무장 할 수도 있다 라고 한 것에 대한 해명 요구까지 했어요. 왜냐면 이란이 핵무기 갖겠다고 하다가 미국이 제재를 받아갖고 한국에 수출했던 석유 대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니들은 핵무기 갖겠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도 그 제재 대상이 돼야 될 나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 정확하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미 정세현 장관 이제 방송이 이제 설날에 이제 녹화로 나갈 건데요. 한국의 과학자들이 호기심 삼아 우라늄 농축액을 한번 조금 추출해봤어. 그것을 미국에 들켰어. 한국 제재해야 된다고 난리가 났어. 그걸 풀려고 우리나라 모든 외교력이 총동원됐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 이직 계십니까? 한국이 핵을 갖게 되면요, 한국도 북한하고 똑같아집니다. 그걸 아시고요. 어쨌건 이란 입장에서 야, 네 나라 대통령이 지금 핵무장 하겠다고 이야기한 거 아니야? 그 나라의 정상이 핵무장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이미 핵 보유국이 되는 거예요. 한국은 원자력 발전이 비중이 엄청 높은 나라잖아요. 그 원자력 우라늄 농축액을 있잖아요. 터트리는 기술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 진짜 중요한 건 저번에 트럼프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해가지고 우리나라 미사일 사거리 늘렸죠. 그러면 그게 핵탄두를 만들어서 던지면 그게 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 그러면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당시 미국이 뭐라 그랬냐면은 미국의 핵군사를 불신하냐? 이런 반응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미국하고 한국이 공동 핵 연습한다고 하니까 바이든이 NO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는 핵이라고 하는 무기가 자기들만이 써야 되는 무기예요. 그래서 우리 핵무기 있으니까 한국과 일본은 우리 따라와가 그들의 핵 전략인데 뭘 모르는 애가 우리도 핵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미국 입장에 기분 좋을 리 있어요? 그건 전매 특허고 우리들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한국이 핵 갖겠다고? 이란도 핵 갖겠다고 하다가 제재를 받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물어볼 수밖에 없지. 그거 사실이냐? 그러니까 이란이 저 발언을 갖고 나온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게 굉장히 우려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핵을 개발하고 싶지만 미국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과 미국이 약간 불편한 관계인데 이 상태에서 윤석열이 핵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어떤 키를 지금 제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좀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다 우리 핵 가지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제재가 바로 될 수 있다니까요. 되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외교 현장이 그러니까 국익을 위해서 세일즈를 하라고 나간 자리인데 지금 간 곳마다 대한민국에게 리스크만 오히려 더 높이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 정답이에요. 말포탕보다 핵폭탄이 더 무서워. 한국에 이미 핵이 있대요. 탄핵. 쓰고 싶네요.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지금 반응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과정들을 보면
윤석열의 UAE에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을 심각히 본다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뭐 저기 외교부 대변인부터 시작했다가 지금 외교부 차관까지 올라갔고요. 이란에서는 한국의 이란 대사를 초치까지 했고요.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지금 이거 한번 봅시다. 이란 쪽의 반응이 이거예요. 이란의 국영 방송이죠. 네. 네. 좀 읽어주세요. 한글로만 돼 있는 거. 이란, 윤석열은 완전히 무지하고 오지랖 넓어. 간섭하기 좋아하는 오지랖 넓은, 완전히 모르는 무지몽매한, 외교적 수완이 없는 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그 다음에 반응이 저런 거거든요. 이란이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온갖 언론이 보도를 해요.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이란 인권 이야기하니까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했던 말이 이거예요. 한 번 더 읽어줍시다. 한국 정부의 잘못된 관리와 의사 결정으로 200명 가까이 희생됐습니다. 그런 나라는 이란의 폭동 관리에 대한 훈수를 둘 수 없습니다. 이란 국민 5명이 이태원에서 네. 참사에 희생됐단 희생됐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한국 대사를 처치하는 건 그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어떤 나라 외교라는 게 기본적으로 서로를 존중해 좀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나라 대통령이 말 그렇게 했다고? 사실이야? 부터 한번 들어보려고 너 들어와. 이거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엄중한 조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 그 대통령의 막말, 뭐 실언 이게 그냥 뭐 사과를 해서도 끝날 일이 아닌 게 지금 이란이 지금 계속해서 내놓는 이 강경한 발언들을 보면 이 외교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외교부는 계속해서 지난번 바이든 사태 때처럼 뭐 아닙니다. 계속 뭐 부인을 할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지난번 그 바이든을 날려버렸을 때는 그냥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냥 그걸로 무마가 됐는데 지금 이란이 바라는 건 뭐냐면 한국 정부가 니네가 한 말에 대해서 수정을 해라라는 네, 정식 요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뭐 자기 절대 그렇게 안 반성 뭐 합니다. 인정하겠습니까? 자, 그 전에 하나를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 야, 니들이 보필 잘못해가지고 윤석열한테 정보를 잘못 가르쳐 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 풀렸어요. 이건 보세요. 자료를 줬어, 윤석열한테 외교부가. 이란은 UAE의 주요 교역 파트너이자 최대 제수출 시장입니다. 쉽게 표현해 잘못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번 대통령 순방에 맞춰서 양국 관계에 대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한 거야. 이거 줬어 분명히 우리는. 외교부 파트너로 소개를 했어요. 외교부가 소개를 했는데 이란은 경제적 파트너 이런 게 소개를 했는데 대통령이란 자는 이걸 적으로 규정한 거예요. 저 윤석열 씨 한잔 하셨어요 혹시?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나온 말이 처음 나왔을 때 이란과의 관계와 무관하다고 한 얘기가 이제는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만큼 다 했다. 결국 윤석열의 가벼운 입이 문제인 거죠. 외교부도 지금 이 진행되는 이 상황이 굉장히 심상치 않다라는 거를 알고 지금 저렇게 빠르게 대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란과의 관계가 무관하다라고 얘기해서 이게 해결되는 무마되는 일은 일이니까 아니에요. 예. 정확하게 형제국의 적국은 우리의 적국이야라고 하면서 이란을 우리의 적국 삼았고 또 UAE의 적국으로 규정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외교부는 이거잖아요. 아, 우리가 그 니네 이란이랑 다 관계 우리 좋은 거 알고 있고 재수출 되게 중요한 나라인 거 알고 있는데 대통령이 좀 모질라서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해라고 외교부는 얘기하지만 이란 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잘 문 거예요. 제가 네. 들은 얘기로는 이 외교부 쪽에서 진짜 이 대통령 발언 나간 거 듣자마자 이거 진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놀랐대요. 그러니까 수습하기도 너무 네. 힘든 거예요. 근데 윤석열한테 제일 곤란한 시간이 다가왔어. 아까 말씀하신 맥락인데 한국 이란 의원 친선협회라고 있어. 한국어도 이란과 교류를 하고 있어. 그 협회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윤석열 정중히 사과해야 된다. 이거 아까 맞죠? 말씀하신 거예요. 사과해야 돼요. 큰일입니다 이거. 근데 안 합니다. 당연히 안 하겠지. 압색. 혹시나 이란 대사관을 압색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이번에 이란이 뭔가 이렇게 하나 하나 빌미를 잡았다, 건수를 잡았다라고 생각해서 이 건으로 분명히 대한민국에 뭔가를 요구할 겁니다. 네. 지금 받지 못한 어떤 그 석유 그렇죠. 대금이라든가 뭐 어떠한 식을 통해서 한국을 이용해서 미국을 압박하든 어떠한 식을 통해서라도 저는 한국에 뭔가를 받아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리하신데? 아니, 판단 그렇지 쓴 않아도 거예요. 외교부가 이란하고 접촉을 해서 별 문제 없는 걸로 끝났다. 아니, 라고 할 때 참. 뭐가 지금 그쪽에 가는지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그 정말 가볍기 그지없는 무식한 주둥아리가 문제라는 건데요. 여러분 뭐 윤석열이 뭐 UAE에서 어쩌고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외교 무슨 뭐 성과 언론들아 좀 제발 좀 기만은 그만하자. 이 스위스 도착한 장면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혈압 올라. 그것도 한글 다 한번 읽어줘 보실래요? 윤석열 부부의 초라한 스위스 방문. 윤석열 집권 후 이코노미스트가 기본부터 배워야 한다며 비판할 때 스위스 언론도 일제히 윤석열을 비판했다. 물론 여기 국빈 방문이 아니기 때문에 나온 사람도 별로 없겠지만 사실상 나온 사람 거의 없어요. 스위스에 둘이 저렇게 모질이들처럼 방문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엔 대단한 권력을 쥔 자들 같지만 우리가 보기엔 정말 조롱의 대상이에요. 부끄러움의 대상이라고. 이번에 윤석열이 다보스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래매요. 지금 나라 경제 다 말아먹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란한테 사과할 일은 만무하고요. MBC 뭐 이 새끼 바이든 발언 생각해 보면은 진짜 택도 없는 자아에 가깝고 이게 이제 웃길 거예요. 아마 이걸 보도한 언론들이 뭐 압색당하지 않을까 같이 생각을 해보는 아니면은 탑승 배제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태산인 건데 바이든이라고 한 것을 날리면이라고 말했다는 그 택도 없는 변명이 지금 계속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네. 누가 들어도 바이든인 거를 날리면이라고 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 없는 2번 찍으신 분들한테는 나 뭐 날리면으로 들리는데 날리면이 중요한 게 아니었잖아. 그거는 쌍욕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새끼들이 거기 말도 하지 않아. 대가리 없는 것들이 꼭 그런다고. 그리고 그때도 바이든한테 바이든 얘기가 하지 않았다는데 그거를 솔직히 미국이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미국은 그래 한국 뭐 우리 우방국이고 하니까 그리고 어차피 뭐 뜯어갈 건 뜯어가고 하는 거니까 넘어갔지만 이란과 미국이랑은 차원이 틀리죠. 바이든한테 욕한 것도 아니야. 미국 의회에 욕한 거야. 그 국회라는 말이 미국 국회를 말하는 거고 승인이란 말을 우리나라 잘 안 쓰니까 그렇죠?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데 뻔히 들리는 이 새끼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거 뭐라 그럴 거예요. 장병들을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그 발언을 했다는 맥락으로 안 맞아. 무슨 사기요? 그 장병들은 싸우러 간 장병들이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단이잖아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윤석열을 원래 그런 자라고 인식하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트럼프가 처음에는 되게 쇼킹했어요. 뭐 인사도 막 하고 막 악수하고 손 쥐고 막 이상하게 했잖아. 트럼프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저 또라이 제쳐든 것처럼 지금 윤석열 자체가 이미 그렇게 인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이란에 대해서 적국이라고 얘기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실제로 더 크게 외교적 분쟁으로 비화될까 봐 걱정이 진짜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 이란에 있는 우리 교민들 지금 얼마나 불안할까 싶어요. 그 이란 지금 정부 내에서도 히잡 네. 운동 때문에 지금 뭐 반정부 시위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그 내부 불안 사태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란 정부가 강경하게 이 왜 내치가 잘 안 되면 외부로 시선을 돌리는 게 뭐 우리 정부랑 다를 게 없단 말입니다. 그 스파크가 이렇게 같이 맞 부딪히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럴 경우에 아까 우리 이윤정 쌤이 얘기했는데 미국이 지금 정말 이거 진짜 대한민국 윤석열 진짜 골칫거리야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란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게 바꾸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국제 질서를. 반미의 선봉에 서신 분. 예. 그 논리를 우리가 설날 연휴 때 정세현 장관님의 이제 말로 한번 들어보실 거고요. 자, 어쨌건 한 국가의 정상이 또라이, 광인, 부적절한 자로 보이는 것 자체가 국격의 실추지만 대한민국 브랜드 이상하게 망가지는 거죠.
아, 큰일입니다. 브랜드가 망가지고 이 외교적인 면에서 국가 정상이란 사람이 그 한마디 잘못하는 거 가지고 다른 나라에 약점이 잡힌다라는 게 너무 큰 문제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한번 우리가 저기 짜투리 깍두기로 한 사람만 좀 해볼게요. 태영호. 태영호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에요. 무려 강남의 국회의원이에요. 이해 안 돼요. 바이든이 한국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했어도 실언이라고 할 텐가? 이게 대체 무슨 비유가 돼야 되는 소리를 하지. 아니 지금 아랍에미레이트를 가서 아랍에미레이트의 적은 이란이고 한국의 적은 북한인데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우리가 사이가 좋으니 간단히 말해서 이란도 적이라는 이런 논리예요. 이런 논리. 그렇죠. 근데 여기에 어차피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잖아요. 이 동맹 관계에서 북한과 미국은 이미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야. 전쟁이 종전이 아니고 휴전이란 말이에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죠. 그 한국의 주적 북한이라고 바이든이 말해도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태영호 쟤는 일단 이유가 있어요. 몰라. 지금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했어. 이제 강남 국회의원도 모자라서 국민의힘 최고위원 들어가려고 해. 그러니까 태영호가 나경원 비난 선명에도 이름을 넣잖아. 뭐 조수진 까라, 태영호 까라. 자, 태영호는 우리가 전에 북한 관련한 방송을 하면서 가장 쇼킹했던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태영호는 누구인가? 태영호는요. 물론 북한 발표예요. 우리 주장은 아닙니다. 그걸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통일부가 북한에서 발행되는 책을 비치를 합니다. 북한의 걸 못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이 발행한 책들을 통일부 가면 직접 볼 수가 있어요. 그 책에 태영호는 강간 범죄 후 도주한 특급 범죄자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저게 뭐냐. 처음 듣는 분들 되게 많을 텐데 옛날에 그 방송 갖고 사람들이 막 충격 먹어가지고 그때 오빤 갓날 스타일 방송이 조회수가 몇십만 갔던 바로 그런 방송인데 태영호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다음 거 한번 보여줘봐요. 이게 뭐냐면은 태영호가 그것도 10대 소녀들이에요. 북한 책에 의하면 제 주장은 아닙니다. 약물을 먹여요. 최영제 같은 거를 최영제 같은 걸 먹여서 이제 성폭행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견됐다고 하고요. 결정적으로 태영호를 우리가 뭐 영국의 무슨 뭐 공사 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결정적인 게 이거야. 북한이 핵무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 계좌 거래를 못 해요. 계좌가 동결됐어. 그러면 영국에 있는 그 북한 공사에다가 북한이 직접 돈을 전달합니다. 달러를. 그때 태영호가 이 돈을 갖고 튄 거예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다 나와 있는 이야기야. 5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4원을 갖고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태영호가 북한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해가지고 한국으로 넘어왔다는 게 파다한 이야기예요. 그 태영호가 대한민국 강남에서 국회의원이 됐어. 저런 놈이 최고위원 돼보겠다고 이런 실드를 치네요. 바이든이 북한의 한국의 주적이라고 말하면 심지어 윤석열의 방위 백서에도 북한을 주적이라고 담는다며 이번에. 그래서 태영호 북송 추진위원회 결성이 시급합니다. 북송 추진위원회. 태영호는 지금 북한에서 범죄자 인도 조약 같은 걸로 받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번에 저 문재인 정부 때 16명 죽인 오선들 보내는 것처럼 태영호를 북한에 보내야 됩니다. 뭘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북한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해봐야 아유 공금 저렇게 횡령했다는 의혹과 미성년자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사람을 약물 먹이고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가진 자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에요. 그것도 강남 국회의원. 국회의원이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을 견인해주는 그 30%, 40%가 어떤 성향인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팩트도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맨날 이지를 하는 거예요. 아유, 씨. 아니 무조건 민주당에 반대면 돼라고 하는 사람들이 찍어주는 거고 지지해주는 거겠죠. 자, 윤석열 때문에 또 태용호까지 한 번 더 털리네. 감사합니다. 네.